요즘 대한민국 증시는 그야말로 AI 축제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이름이 한 번 언급될 때마다 반도체 주가가 요동치고 SK 하이닉스는 HBM의 상징처럼 떠오르며 AI 시대의 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한번 기술 초격차를 외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고, 현대차는 로봇과 자율주행이라는 미래 서사를 등에 업고 완전히 다른 기업으로 변신했다는 찬사를 받습니다. 코스피 3천 돌파, 5천 전망이라는 장밋빛 기대 속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은 온통 이 화려한 무대 위에 쏠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리는 이 순간, 유독 조용한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LG입니다. 한때 가전은 역시 LG라는 말을 독점하던 기업, 대한민국 재계서열사 위라는 상징성을 지녔던 그 그룹이 지금은 시장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 듯 보입니다. LG전자의 PBR은 1, 배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미래 성장 동력이라던 LG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 수요 둔화, 이른바 이 V캐즘의 직격탄을 맞으며 주가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냉정한 평가가 오갑니다. LG는 재미가 없다. AI가 없다. 이제 성장 스토리가 끝난 것 아니냐? 과연 그럴까요? 모두가 AI라는 불빛에 취해 있을 때 어둠 속에 서 있는 기업은 정말로 뒤처진 패자인 걸까요? 아니면 시장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전혀 다른 판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LG는 정말로 끝난 기업일까요? 아니면 조용히 다음 방역을 준비 중인 거대한 변수일까요? LG의 첫 번째 변화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던 영역, 바로 가전에서 시작됩니다. 냉장고와 세탁기, TV로 상징되던 LG의 전통적인 강점은 이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의 추격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거칠었습니다. TCL과 하이센스는 더 이상 저가 이미지에 머물지 않습니다. 미니 LED, TV나 프리미엄 가전 분야에서도 기술 격차는 눈에 띄게 좁혀졌고, 가격 경쟁력은 오히려 2배 가까이 앞섭니다. 출하량 기준으로는 이미 삼성과 LG에 위협하거나 일부 시장에서는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LG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가격 인하 경쟁에 뛰어들어 점유율을 지키는 것, 다른 하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게임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LG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더 비싼 냉장고를 팔기 위해 기능을 조금씩 추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집안의 모든 기기를 연결해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는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전체를 설계하고 관리하는 라이프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구독 모델과 생태계 전략이 핵심으로 떠오릅니다. 정수기나 스타일러, 가전 렌탈 서비스처럼 반복 수익 구조를 강화하고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서비스까지 확장합니다. 가전은 더 이상 일회성 판매 제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연결되고 업데이트되는 서비스 인프라가 됩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성장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분야는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국과의 가격 전쟁을 피하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고객 락인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LG의 체질 변화는 이미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LG의 두 번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무기는 전장 VS 사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LG가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을 때 이제 정말 끝났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철수한 실패 사례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 결정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선택과 집중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들며 축적한 통신 기술, 디스플레이 노하우, 카메라 모듈, 설계 역량, 소프트웨어 통합 능력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무대로 이동했습니다. 그 무대가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오늘날 자동차는 더 이상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바퀴 달린 전자기기, 움직이는 스마트 디바이스에 가깝습니다.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텔레매틱스, 전장 모듈, 조명 시스템까지 차량 내부의 거의 모든 전자 영역이 하나의
거대한 IT 플랫폼처럼 작동합니다. LG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현재 LG전자 VS 사업본부의 수주 장호는 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미 장부에 예약된 미래 매출이 100조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기간의 이벤트가 아니라 수년간 이어질 안정적인 성장 파이프라인입니다. 벤츠, BM, W, 아우디 등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의 핵심 모델 내부를 들여다보면 LG 로고가 박힌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각종 전장 부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LG는 마그나와 손잡고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며 전기차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구동 시스템 영역까지 확장했습니다. 브랜드 이름만 없을 뿐 전기차에 두뇌와 신경망, 심장을 동시에 공급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 된 셈입니다. 이 전략의 무서운 점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소비자는 자동차 브랜드를 기억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전자 시스템의 공급자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자동차가 점점 더 전자와 소프트웨어화될수록 이 보이지 않는 영역의 지배력은 더욱 커집니다. 이것이 바로 LG가 구축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독점, 즉 독점처럼 작동하지만 독점으로 보이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VS 사업이야말로 LG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게 만들 핵심 축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LG의 세 번째 무기는 배터리 사업의 방향 전환입니다. 최근 1년에서 2년간 전기차 시장은 이른바 EV 캐즘에 빠졌습니다. 초기 수요 폭발 이후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은 생산 계획을 조정했고 배터리 업체들의 실적과 주가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전기차 시대가 생각보다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비관적인 시각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LG의 전략은 단순히 전기차 판매량에만 매달리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혀 다른 병목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전력입니다. 대규모 데이터 센터는 도시 하나에 맞먹는 전력을 소비하고 생성형 AI는 기존 검색 서비스보다 훨씬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AI가 성장할수록 반도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안정적인 전력 공급입니다.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가 간헐적이라는 점입니다.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즉 ESS입니다. 여기서 LG는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일부 생산 라인을 ESS 전용 LFP, 인산철, 배터리 라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LFP는 에너지 밀도는 다소 낮지만 안정성과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 대규모 저장용으로 적합합니다. 더 중요한 변수는 미국의 정책 환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산 배터리에 최대 10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중국 기업이 장악해온 LFP 시장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미국 내에서 생산 기반을 이미 확보한 LG 에너지 솔루션은 자연스럽게 대안으로 부상했습니다. 실제로 LG는 미국 현지 기업들과 ESS 관련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며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로 생긴 생산 여력을 AI 전력 인프라용 ESS로 돌려버리는 전략. 이것이 바로 LG가 그리고 있는 새로운 서사입니다. 배터리를 단순히 전기차 부품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를 담당하는 전력 저장 플랫폼으로 재정의하는 것. 이는 단기적인 업황 사이클을 넘어서는 구조적 전환이며 LG가 구축하려는 또 하나의 성장축입니다. LG의 네 번째 무기는 겉으로 가장 조용하지만 전략적으로는 가장 깊은 의미를 갖는 영역입니다. 바로 초거대 AI X4원 X4원 3.0입니다. 많은 이들이 AI라고 하면 곧바로 챗GPT 같은 대화형 서비스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LG의 X4원은 애초에 대중과의 대화를 위해 만들어진 모델이 아닙니다. 이 AI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돈을 버는 연구개발,
즉 산업용 AI입니다. 엑사원은 전 세계 논문과 특허 데이터 약 4,500만 건을 학습했습니다. 화학, 바이오, 신소재, 기계공학 등 LG의 핵심 사업과 직결된 분야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 모델이 아니라 기술과 과학 지식을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조합하는 연구 파트너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LG화학이 신약 후보 물질을 탐색하거나 LG 디스플레이가 새로운 패널 소재를 개발할 때 엑사원은 수많은 조합을 시뮬레이션해 연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킵니다. 인간 연구자 수십 명이 수개월, 수년 걸려야 할 가설 검증을 단기간에 압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것이 그룹 전체에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가전, 배터리, 화학, 통신 등 각 계열사의 R&D 데이터가 하나의 지식 체계로 통합되면서 내부 혁신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집니다. 이는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수준을 넘어 특허 창출과 신사업 발굴의 확률 자체를 끌어올리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엑사원은 보여주기식 I가 아니라 공장 효율을 1% 올리고 불량률을 0.1% 낮추는 데 집중하는 실용주의 AI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LG의 전략적 깊이가 드러납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반도체 위에서 돌아가 산업을 재편하는 AI를 구축하는 것. 엑사원이 LG에 보이지 않는 두뇌로 자리 잡는 순간 LG는 더 이상 단순한 제조 기업이 아니라 데이터 기반 산업 플랫폼으로 재평가될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이제 LG의 그림을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전 기업, 배터리 기업, 부품 기업처럼 흩어져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4개의 축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전은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 집 전체를 연결하는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공간을 데이터로 묶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둘째, 전장 VS. 사업은 자동차의 전자적 핵심을 장악하며 미래 모빌리티에 두뇌와 신경망을 공급하는 위치로 올라섰습니다. 브랜드는 보이지 않지만 차량의 핵심 시스템은 LG가 담당하는 구조, 이른바 보이지 않는 지배력입니다. 셋째, 배터리는 전기차를 넘어 AI 시대의 전력 인프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를 연결하는 ESS는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엑사원이라는 산업용 AI는 이 모든 사업을 묶는 내부 두뇌 역할을 수행하며 연구개발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집, 자동차, 전력, 그리고 AI. 이 네 축이 연결되는 순간 LG는 더 이상 전통 제조기업이 아니라 플랫폼과 인프라, 데이터를 동시에 보유한 종합기술 기업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LG가 준비하는 조용한 박력의 전체 그림입니다. 물론 이 모든 시나리오가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변수는 여전히 중국입니다. 가전과 배터리,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중국 기업들의 추격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위협적입니다. 전기차 시장의 침체, 이른바 이 V겨울이 생각보다 길어질 경우 배터리 사업의 회복 시점도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LG 디스플레이의 재무 부담과 수익성 개선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략은 분명하지만 실행 과정에서 넘어야 할 파도 역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국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선의 방향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LG의 밸류에이션은 역사적 저점 구간에 머물러 있고 시장의 관심은 다른 곳을 향해 있습니다. 환호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의심과 무관심이 쌓인 자리에서 기회가 만들어진다는 말처럼 말입니다. 공포 속에서 사고, 열광 속에서 파는 것이 대원칙이라면 지금의 LG는 적어도 다시 한번 들여다볼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쩌면 이 침묵은 퇴장이 아니라 폭발 직전의 고요함일지도 모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면 삼성 200% 폭등할 때 LG는 이것들 숨겼다. 판을 뒤집을 역전의 카드라는 문장은 상당히 강한 대비 구조를 가진 제목입니다.
삼성의 폭등이라는 자극적인 숫자를 전면에 내세우고 그와 대조되는 숨긴 카드라는 표현으로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유튜브시 TR 관점에서는 매우 효과적인 구조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과장과 분석의 균형입니다. 단순히 LG도 곧 폭등한다는 식의 희망 회로가 아니라 왜 시장이 삼성에 열광하는 동안 LG는 다른 축을 준비했는지 논리적으로 풀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저는 이 제목의 핵심이 타이밍의 착시라고 봅니다. 삼성의 200% 상승은 AI 반도체라는 분명한 서사, 즉 시장이 이해하기 쉬운 성장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HBM,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단어만 들어도 연결 구조가 명확합니다. 반면 LG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AI 칩을 만들지도 않고 당장 폭발적인 매출 그래프를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조용한 LG에 뒤처진 기업으로 분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다른 방향에서 구조를 쌓고 있습니다. LG가 숨긴 이거지는 단일 제품이 아니라 구조적 포지션입니다. 첫째, 전장, V, S. 100조 원 수주장호는 이미 확보된 미래 매출입니다. 이는 기대가 아니라 계약 기반의 현금 흐름입니다. 둘째, 배터리 사업은 전기차 의존도를 줄이고 ESS로 확장하며 AI 전력 인프라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AI가 성장할수록 전기는 더 많이 필요하고 ESS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됩니다. 셋째, 엑사원이라는 산업용 AI는 외부에 과시하기 위한 쇼가 아니라 내부 R&D 속도를 높이는 무기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특허, 소재, 신사업 창출 확률을 높이는 엔진입니다. 즉, 삼성은 AI 반도체의 직접 수혜자라면 LG는 AI 시대의 인프라와 응용 구조를 차근히 구축하는 포지션에 가깝습니다. 시장은 보통 눈에 보이는 스토리에 먼저 반응하고 구조적 변화에는 늦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사를 단기 폭등 기대감으로 몰아가기보다는 다른 타이밍의 성장이라는 관점으로 풀어내는 것이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을 쓸 때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삼성의 폭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톤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비교는 하되 깎아내리면 안 됩니다. 둘째, LG의 카드를 한 방이 아니라 조합 전략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네 개의 축이 연결되는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리스크를 반드시 짚어야 합니다. 중국 변수, EV 둔화, 디스플레이, 재무 부담을 언급해야 신뢰가 생깁니다. 넷째, 결론은 폭등 보장이 아니라 시장 재평가 가능성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이 제목의 힘은 자극이 아니라 대비입니다. 모두가 불빛을 보는 동안 어둠 속에서 구조를 만드는 기업이 있다면 그 침묵은 실패의 신호일 수도 있고 반대로 다음 사이클의 준비일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는 그 차이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지는 콘텐츠라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